안녕하세요. 채팅으로 안녕하세요. 채팅으로 출석했습니다. 쓰면 되나요? 이런 메시지들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뜨뜨뜨뜨.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예. 10분에 시작이니까요. 네, 학번 이름 남겨주시고요. 네,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수업 진도가 어느 정도냐면 잠깐만요. 세계사 어디까지 했더라. 43쪽 문화 전부터. 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들어오지? 내가 수락을 안 했나? 대기실에 5명 있대. 예. 예, 이제 종이 치네요. 자, 들어오신 분들은, 네. 자,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오디오는 끄고, 비디오는 켜주셔서, 내가 수업 듣고 있구나. 늘 여러 학생들과 함께, 저와 함께 공유해 줄 수 있게, 예. 그냥 이렇게 좀, 예. 비디오는 좀 켜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수락하고 있고, 자, 같이 한번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되도록이면 네, 남학생들 특히 여학생들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좀 본인이 화면 일부분에 걸칠 수 있게 하셔서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이렇게 배경 설정하시고 뭐 나오는 게 싫은 분들은 아니면은 이게 뒤에 뿌옇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다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늘도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25명이기 때문에 저희 반이 좀 빨리 돌아요. 이제 민서진 학생부터 임유빈 학생까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최현빈 학생부터 한서원 그리고 박수환, 이준서 그리고 정수규 학생까지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다 켜주시고요. 비디오 다 켜주세요. 홍예승, 뭐 이런 이정훈, 이수연, 비디오 좀 다 켜주세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이렇게 좀 이렇게 화면에 최소한 걸려 있을 수 있게, 그리고 태블릿이기 때문에 영상 그 찍는 그 각도상 본인의 얼굴을 딱 찍을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자기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저도 여러분 얼굴 다 한 번에 보면서 잘 이해하는지를 좀 체크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실에 있는 그 모니터에다 다 띄워놓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뭐 하는지 보면서 좀 하려고. 그러니까 평소 수업처럼 진행을 할 수 있게 조금만 협조 부탁합니다. 김민선, 이정훈, 박시영 학생. 네.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안 들어온 학생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인원을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네 바로바로 수락하면서 진행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그 늦게 들어온 학생들도 이런 것들을 좀 켜주시고 영상 켜주시고 채팅창에 그 학번 이름 남겨주시고요. 나갈 때 꼭 남겨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당나라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당나라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당나라 세트예요. 아시겠죠? 수당나라가 화면 공유되고 있으니까 보이죠, 여러분들? 수나라와 당나라가 세트다. 그래서 요 시스템이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 균전제, 부병제, 조용조 요 세 개의 축이 이 안사인한을 거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잘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문화를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당나라는 귀족 중심의 사회다. 아시겠죠? 그것도 이 귀족이 어떤 귀족입니까, 여러분들? 무슨 제도를 통해서? 물론 이 귀족들은 대부분 음서나 아니면 자기의 그런 혈연적인 백그라운드로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과거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는 능력적인 부분을 첨가했다. 어느 시대보다 위진 남북조 시기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흐름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게 잠깐 좀 정리해 보면 상거리선제, 구품중정제, 과거제 이렇게 흘러가면서 점차 우리의 그 혈연적인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우리의 그 능력적인 부분이 강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보시게 되면 요것과 요걸 통해서 관직을 독점했다. 그래서 특권을 누렸는데 자, 이게 핵심인 거죠, 여러분들. 능력이 이전 시대보다 중시되었으나 이전 시대보다 중시되었으나 뭐예요? 결국에는 아직까지 이 혈연이 최고였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정적 요소였다. 최고였다. 결정적 요소였다. 자,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괜찮아요. 수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자기 영상 좀 켜주시고요. 그리고 그 영상 좀 켜주시고 또 한 명 나갔어. 왜 또? 그래서 지금 25명 돼야 되는데 26명, 6명이니까 맞게 들어왔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영상 켜주시고 자 같이 보면서 합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귀족 중심이었고 과거제를 통해서 그 이전보다 능력을 더 많이 반영했지만 그래도 혈연이 문벌이 중요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화북지방에서 2년 산모작,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농사를 그런 거 있잖아요. 벼농사 짓고 나서 보리 한 번 더 짓고 벼농사 짓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냥 좀 더 농업 기술이 발전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이제 상업도 발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소고음인 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사용하게 되고 상인조합인 행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되고 그리고 자, 당나라 하면
되게 대외 확장적인 이런 전략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육지로도 동서교역이 가능해질 정도로 영토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요. 그리고 바닷길로도 그 동서교역이 가능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시박사라고 해서 새로운 이런 상업 및 이런 무역 관리 관청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인구 100만이 넘는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이런 경제적인 발전, 부강이 문화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이렇게 흔히 알고 있듯이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족의 취향에 맞는 그러니까 당나라 문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귀족적이다라고 이렇게 큰 틀에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백과 두보의 이런 시들이 유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과거제에 힘입어서 유학도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훈고학, 여러분들 이 훈고학을 가르쳐 드리면서 제가 이게 나중에 그 송나라 때 주자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송나라 때인데 요거 나오기 전까지 대부분의 이런 유교의 방향성 자체가 그 훈고학적인 걸 전통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영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경정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되고, 자 여러분들 저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그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수능 시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수강하려고 하고 열심히 수강하면서 우리의 실력을 기르지만 반대로 수능에 나오냐 안 나오냐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오경정이라고 하는 과거 수험서가 이렇게 딱 정리가 돼서 그것에 맞게 어떻게 보면 그 유학의 수준도 올라왔지만 그것이 유학이라고 하는 더 넓은 범주를 오경정이 과거 수험서 딱 그 범주로 한정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세기라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약간 조금 한계도 있었다. 그리고 자,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했었죠. 수나라, 당나라가 어디에서 계속 뿌리를 두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예. 바로 북위, 즉 이 5호 16국 그 계열에서 소위 말해서 이른바 오랑캐, 저희도 오랑캐이기 때문에 중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오랑캐들이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죠? 한화 정책, 즉 한나라의 문화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면서 형성된 그 계열과 같기 때문에 이 호안 융합 문화를 집대성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수나라가 오래 갔으면 수나라가 이런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서역의 문화를 수용해서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 대표적인 게 여기 옆에 보시는 그 장삼채, 요게 대표적인 이런 중국적이면서도 그 소위 말해서 여기서의 서역이라고 하는 게 중동 지방이거든요. 막 유럽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서양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유럽이겠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중국보다 서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서역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인도도 서역에 포함되는 거예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래서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문화를 향유했다. 이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문화의 그 사례, 제가 얘기했었죠. 빈공과라고 하는 과거 제도가 있었다. 외국인 전용 시험.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여러 종교가 나옵니다. 불교도 인도에서 들어왔고요. 부교도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이게 좀 외래 이런 여러 가지 것들과 영향을 그 어떻게 보면 원래 있었던 것도 더 발전을 하고, 그러니까 그 불교 도교는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거고, 새롭게 들어온 애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다양한 외래 종교.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 조로아스토교, 이게 그 제가 좋아하는 그
퀸이라고 하는 밴드의 뭐 보컬을 이 종교를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뭐 현장에 여러분들 삼장법사라고 알죠? 여러분들 서유기 예 그래서 그걸 하셔 그거를 그런 소설로도 존재하신 그분이 실제 존재 인물이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분이 예, 경전을 들여왔다. 불교를 조금 더 잘 발전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심화된 불교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구학이라고 하는 것도 좀 잘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방산태가 여기서 보게 낙타 나오죠. 예, 낙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중국에서 흔히 쓰지 않는 약간 이렇게 카펫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낙타 위에 깔고 걔네들을 이렇게 타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서역의 양식이다. 네. 그래서 네, 참 이게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게 여기는 당나라 귀족적이고 네, 그 이외의 부분은 네, 어떻게 보면 이 서역의 것들을 담은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개방적인 이 종교 시설에는 여러분들 여기 자료 3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최현빈 학생. 최현빈 학생, 예, 잘 듣고 있어줘서 고마운데, 그, 탐구활동, 그, 대진 경교, 요거 한 번만 좀 읽어봅시다. 경교가 뭔지, 이때 아니면 우리 잘 신경 안 쓰니까, 그, 자료 옆에 있는 작은 글씨를 한 번만 좀 읽어봐 주세요. 제가 좀 키워놓을게요. 여러분들은 보셔야 되니까. 시작. 저요? 네, 최현빈 학생. 도에는 변치 않는 이름이 없고 성인도 변치 않는 격식이 없다. 모두 상황에 따라 가르침을 펴서 중생을 구제하고 있을 따름이다. 대진국의 사제 알아보니 멀리서 장안까지 와서 경전과 성상을 바쳤다. 그 교리를 살펴보니 만물을 구제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 천하에 행하여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조금, 이 관점이 뭐가 되냐면,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네,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당의 문화인데, 실용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니까 실제 그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성질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모든 종교든 뭐든 다 이게 수용을 하는 거예요. 이러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수용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부모님들의 잔소리. 네. 부모님들의 잔소리를 앞으로 제가 이게 단언컨대 이거는 저도 공감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러니까 잔소리를 듣는 시점으로부터 짧게는 5년, 네, 길게는 10년 딱 지나보시면 왜 이러셨나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예, 정상적인 이런 사회화 과정을 거치고 여러분도 이렇게 좀 이런저런 거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외부에서 유입된 종교라 할지라도 실용성이 있게 되면 수용을 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여기 옆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네. 장안성 안에 여러분들 도관이 뭐냐면 이거 도교예요, 도교. 아시겠죠? 도교고 절 조라서 경교에 이렇게 좀 이렇게 네, 이렇게 경교를 또 뭐 네스토리우스 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말로. 네. 그래서 수능이나 이런 그 모의고사 풀어보시게 되면 네스토리우스 교, 뭐 경교 요게 같은 이렇게 계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자 한서원 학생 예, 자료 분석 1 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 예? 자료 분석 1 좀 읽어봐 주세요. 43쪽 여기. 예, 43쪽이요? 네, 43쪽에 자료 분석 1번 역량 기르기. 1번이죠. 네, 1번. 현재 의회에 소집된 성직자 귀족 평민은 자극히 높으신 국헌 폐하께 다음과 같이 탄원한다. 제1조 폐하의 신민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이 아니 이거 잠시만요. 예, 43쪽에 네. 43쪽에 아, 예, 제가 좀 43쪽이구나. 43쪽에 자료 네. 분석 자료 2를 참고하여 거기 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아, 죄송해요. 네, 모목 괜찮아요? 자료 1에서 의회가 왕에게 요구한 내용을 찾아보고 예? 그러한 요구가 제기된 자료 분석 이거 아닌가요? 저
제가 공유하고 있는 화면 잘 보이죠? 아, 네. 그 네, 여기, 화면을 여기, 여기. 책으로서 본 줄 알았어요. 네. 자료 1을 참고하여 수상자가 대운하를 건설한 까닭을 말해보자. 네. 여러분, 제가 써놓기도 했지만, 이거는 책 안 보고도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이거 지워도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랬다고요? 이거 지우고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해서. 이게 죄송해요. 네? 아, 괜찮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유. 왜 그럴까요? 바로, 네. 이 강남 지방의 경제력. 여기서의 강남이 어디예요? 한성원 학생? 네, 여기서의 강남 지방이 어딜까요? 창장강 유역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 지역에 있는 경제력, 인 것들을 화북지방. 여기 어디라 그랬죠, 제가? 강 이름은 좀 기억해달라 그랬잖아요. 지도에서, 그 앞쪽에 보면 지도에서 나와요. 뭐죠? 상허강. 네. 그래서 요 강 유역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물류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자, 2번. 박수환 학생. 네, 잘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읽어주고. 박수환 학생. 어디 갔어?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봤었는데, 박수환 학생, 43쪽 사실 이해 부분에서, 예. 예, 자, 한번 읽고 대답도 한번 해봅시다. 저 교과서를 안 피고 있었어요. 예, 피고 지금 하세요. 예, 43쪽 피시고, 예, 사실 이해 부분, 43쪽 어디요? 오른쪽 아래 2번, 아, 예. 이거 읽어요? 예, 읽고, 답까지 한번, 예, 42쪽을 참고해서 얘기해 주세요. 수당대에 정비된 통치 제도를 행정 조직과 토지 조세 군사 제도로 정리해 보자. 예. 뭐죠? 또 말해요? 네, 답. 잘 모르겠어요. 자, 뭐 잘 모를 수도 있죠. 예, 조금만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여기서 세 가지가 뭐예요? 자, 위로 올라가 보시면 여기 이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이거 세 가지. 부병제, 조용조, 균전제. 여기서는 균전 지급이니까 이걸 균전제라고 좀 적어주시면 좋겠죠. 이 세 가지가 핵심 제도고, 그리고 예, 여러분들 그 삼성 육부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삼성 육부제도 그리고 기타 이런 문화들 있잖아요. 이거 장안성의 이런 모양들 여러 가지 이런 율령체제인가 그러니까 법체계, 관직체계 그리고 세 가지 그 제도들 부병지, 균전제, 조용조 요게 대표적인 이런 조세 군사제도고 그리고 행정조직 삼성육부제도 삼성육부 요 제도가 통일신라뿐만 아니라 발해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있었던 고려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려는 뭐 이성 육부제도로 이렇게 좀 바뀌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3번 보시게 되면 장 문화의 특징을 찾고 그 까닭을 설명해 보자. 자, 요거의 특징 제가 얘기했었죠? 귀족적이고 국제적이다. 그리고 여기 밑에서 나오는 개방적이다. 요거를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자신감의 근간은 그거예요. 주변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게 앞서 있다고 서로 스스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리적, 문화적으로 앞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앞서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생겨나가지고 참 당황스럽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수당대에 발전한 동아시아 문화권. 자, 이게 왜 자꾸 수당대라고 이렇게 하냐면 수나라도 짧게 한 2, 30년밖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그 동안에 그 나중에 우리가 일본의 역사를 좀 배우게 되면 그걸 좀 알게 될 텐데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당시의 나라들도 수나라로 여러 가지 제도를 배우려고 이렇게 외교 사절단을 계속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 수나라도 나온다라고 알아주시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당나라가 이를 계승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때부터 나타났다. 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시작점이 우리가 흔히 그 진나라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최초의 통일 왕조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거는 한때부터 시작됐고 그래서 당나라 때 주변 국가 각국이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호부라고 하는 거 제가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삼국 통일 전쟁을 할 때 처음에는 신라가 백제를 그리고 당나라가 고구려를 점령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을 했는데 당나라가 이제 배신을 하면서 이 도호부를 신라의 영토와 백제의 영토까지 설치했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그 한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1학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경험하면서 뭐 신라는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고 당나라 역시도 시도는 했지만 이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무튼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여기서의 이 세 나라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잊고 있는 여러 나라 중에 하나가 동아시아 문화권에 들어오는 나라가 이 베트남이에요. 그러니까 몽골까지도 좀 이해가 되죠, 그죠? 예, 몽골도 이해가 되는데 예,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에 포함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빼고 발해 신라는 우리나라니까 일본과 베트남까지 이런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 들어온다. 그래서 여기에 되는 게 네 가지 요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이 공통 요소가 각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서로가 공통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동아시아 문화권 중에 하나가 이런 도시 배치도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유교는 정치 이념이자 사회 규범이 되게 됩니다. 유교의 핵심 가치는 여러분들 인이에요. 인. 어딜 다. 참고적으로 그냥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왕의 어진 정치, 덕치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게 주변에게 전파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 유교가 황제의 권한을 계속 강화하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뒷받침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런 현재의 신분 체계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직에서의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하자 이런 현실 유지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왕들과 이런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에는 위진남북조 시대 이후에는 이제 경전 번역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의 번역은 뭐냐면 원어에서 불교 원어에서 한문으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의 원어는 대부분 뭐 산스크리트어 우리가 진짜 보면 정말 이렇게 검은건 글씨요 흰건 종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런 편지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중국화된 불교가 이제 주변 국가로 이제 전파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문화라고 하는 게 불교에 한정지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요 밑에 제가 잠깐 좀 써놓은 거를 한번 스포해드리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전래가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조선 후기,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을 맺기 이전까지 요런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중국에서 어떤 문화가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중국에서 중국화를 거쳐서 한국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중국화됐고요. 중국화된 불교가 주변에 전파가 됐고 그래서 대부분 불상과 석굴사원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율령 체제는 강대에 확립이 돼서 주변 나라에 전파가 됐고요. 그래서 한자는 동아시아의 공용 문자가 됐다. 그래서 지금도 베트남이나 이런 지역에 그러니까 많이 이제는 자국 언어를 쓰긴 씁니다만 그 한문을 이렇게 그때 당시 그 옛날 역사책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한문을 사용한 기록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준서 학생, 이준서 네. 학생,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요거 자료 4번을 보고 요거 역량 기르기 1번 한 번만 같이 해봅시다. 읽어요? 자료도 한번 자료를 한번 문제를 읽고 자료를 보고 한번 답도 한번 찾아보는 그런 과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 일단 4와 자료 1번 본문을 여기서부터 보고. 읽어주세요. 아, 네. 자료 지금 4와 본문을 보고. 네? 자료 분석 여기 1번부터 읽고 여기도 한번 또 읽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죄송한데 어디 읽으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문제부터 읽어주시면 돼요. 44쪽에 1번 읽어주시고 여기 자료 설명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 아,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격구를 즐기는 당의 사람들. 말을 타고 공채로 공을 치는 격구는 페르시아의 기원을 두고 있다. 당초에 전래하여 왕실과 귀족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었으며 한국과 일본에도 전해져 놀이와 무예 훈련에 이용되었다. 예빈도 당 관리가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오른쪽부터 북방 유목민, 신라인, 서역인으로 추정된다. 최치원 당의 과거에 합격하여 관리 생활을 하였고 나은과 같은 문인들과 교류하며 명성을 높였다. 도쇼다이 사와 김진상, 감지는 실명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일본으로 건너가 계율을 전하였다. 도쇼다이사는 감진이 일본에 세운 절이다. 잘 읽어주셨고요. 자, 여기서 공통 문화의 요소의 나열. 자, 여러분들 어디에요? 자, 본문을 보고 공통 문화의 요소 여기 4개 보이죠? 여기 4개. 이게 1번의 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수교 학생. 예, 네, 유교가 동아시아 각국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 본문에서 한번 밑줄을 치거나 본문을 읽어주거나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 이념이자 사회 규범으로 기능한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정치 규범이자 사회 규범이니까 정치적으로는 뭐예요? 정치적 황제와 국왕의 권한을 뒷받침하면서 그렇죠. 그런 왕권 강화적 측면. 두 번째로는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해줘서 고맙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배웠던 게 이제 중국의 역사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의 역사에 영향을 받은 이제 그 주변 국가들의 역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아시아 역사에서의 대표적인 두 국가죠.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원을 알 수 있다, 여러분들. 근데 한국의 역사의 기원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또 이게 또 이건 너무 쉬우니까 다시 한번 이제 좀 올라가서 물어보면 최현빈 학생, 네, 예, 최현빈 학생,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뭡니까? 고조선이요. 예, 그쵸. 이제 고조선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이 뭐 부족국가, 그 다음에 고구려백제 신라, 통일신라 뭐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살포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거는 살포시 넘어가고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 나라들이 주변 국가였던 중국과도 교류를 하고 일본과도 교류를 했다. 여기서 이게 다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적었던 거 기억나죠? 중국, 한국, 일본 대표적인 게 불교인데
우리의 나라에 있던 이게 제가 알기로는 미륵 금동 미륵 반가사유상 이거 제가 설명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금동은 재질이고요. 미륵보살은 그 부처님들 뭐 이런 보살님들 이름이에요. 고유명사. 그래서 금동으로 만들었고 그 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분이고 그다음에 반가사유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불상의 모양을 말하는 건데 반가라고 하는 게 자 여기서 다리가 한쪽은 내려와 있고 한쪽은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가부좌를 틀다라고 하죠. 그래서 반가부좌를 튼 상이다. 그리고 이게 뭐야? 사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 이렇게 턱에다 손을 대고 살짝 대고 이렇게 생각하는 요런 상이다. 아시겠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한국 거고 이게 일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목조. 그래서 일본은 나무가 이게 좀 양질의 나무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요것로 많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신라 출신이라는 점, 네, 교류사 창건자가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절인데 이걸 신라 사람이 만들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일본 역사의 시작. 자, 일본 역사의 시작. 우리나라 고조선급도 안 되죠. 훨씬 더 예전에 그 우리나라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니까 여기서 이제 신석기 문화 이런 데는 조문 문화라고 해서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 시대는 우리나라 고조선에 해당하는 시대에는 야요이 시대 이게 좀 너무 좀 안 보이니까 잠깐 지웠다가 다시 좀 표시를 할게요. 야요이 시대 그래서 여기 야요이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국가 연합체 시기인 야마타이국이 이렇게 있다.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여, 옥조, 고구려, 동해가 처음 이렇게 고조선 멸망 이후에 있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이렇게 좀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했죠. 자료 1번. 네, 쉽게 정리했고 자료 2번.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 여러분들 그 한국화, 그러니까 중국화된 불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교를 사례로 들어서 설명해 보면 인도에서 넘어온 불교가 중국에서 중국화되고 그게 한국으로 넘어온 다음에 일정 정도 한국화된 다음에 그것이 다시 일본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큰 틀에서 무리 없이 이해하는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본 고대 국가의 발전. 자, 흐름을 좀 짧게 흐름을 잠깐 짚고 넘어간다면 위로 잠깐 올라오세요. 자, 요 세 시기 앞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 세 시기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요 밑에 단락에서 배운 조문, 야요이, 야마타이 요 세 가지가 요 앞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 앞으로 요 다음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그 흐름을 알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고조선 그다음에 잠깐 이제 고조선 멸망 후에 한사군 생기면서 이제 잠깐 좀 텀 있다가 부여, 옥조, 고구려, 동해에 나오고 그다음에 그거를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로 정립이 됐다가 통일신라가 되고 이렇게 넘어가듯이 요 순서 정도는 꼭 잘 기억해 주시고 요 개별 국가들의 특징을 요번 본문에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특징을 좀 설명해 드리면 고대 국가가 우리나라가 처음 언제 등장합니까? 처음 등장 시점을 잠깐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뭐 기원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렇게 쭉쭉 전개를 하잖아요. 물론 고구려가 초기에 과연 고대 국가였느냐 이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핵심은 뭐냐면 옛날부터 이제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걔네들이 그 왕권을 강화한 시점이 대부분 3세기 언저리거든요. 3세기 언저리 그리고 왕권 강화 과정이 좀 가장 늦었던 신라 역시도 4세기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마리간이라는 칭호와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얘네들이 약간 조금 느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느린 축에 속했던 신라보다도 살짝 느리고 불교 수용도 신라보다도 느린 약간 조금 우리나라에서 전파가 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는 이 야마토 정권이 굉장히 첫 번째로는
불교 그 고대 국가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이 쇼토쿠 태자라고 하는 분이 쇼토쿠 태자라고 하는 분이 이 중국과 한반도 즉 뭐 신라나 백제나 고구려의 그런 문화들을 받아들여서 중앙 집권화를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화의 그 강화 과정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모든 국가들이 이 부족적 전통이 있잖아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계루부, 전로부, 뭐 순노부, 환노부 뭐 이렇게 해서 5개의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적인 거를 행정적인 걸로 바꾸는 게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앙 집권화인데 그런 과정들을 이때 겪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불교 진흥책도 피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들이 주로 살았던 게 이 아스카 지방이어서 이 아스카 문명을 꽃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문화가 크게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초기의 그 야마토 정권의 특징은 한반도나 중국으로부터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한 그 문화의 핵심이 뭐예요? 불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불교 그걸 그 도구로 해서 중앙 집권화를 추진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불교를 호국불교의 개념, 여러분들 그거 알죠? 호국불교라고 하는 그 개념에 활용을 하면서 왕이 곧 부처고 그렇기 때문에 왕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불교적으로도 봐도 옳다.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내는 도구로 썼다라고 알아주시고 7세기 이후가 되면 이제 견수사, 수나라 보러 갔다 오는 사람, 견당사 이런 분들을 중국에 계속 보내면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이카 개신이라고 해서 개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개혁이라고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렇게 세도 정치를 끝마치고 홍선대원군의 개혁 정치가 나오듯이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야마토 정권과 그런 그 사람들이 주로 했던 이 불교를 활용하고 중앙 집권화를 하려고 했던 그런 정치 이 방향성에서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색채는 조금 빠지고 유교나 아니면 조금 더 이런 정치 조직화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의 율령 체제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국왕 중심의 이런 중앙 집권 체제가 더욱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7세기 말에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도 생기고 천황이라고 하는 군주의 칭호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이조큐로 8세기 초에 천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를 나라 시대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전국을 국과 군으로 나누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은 농민이 관료제를 통해서 조세를 취하는 율령 국가를 확립하게 됐다. 자, 이게 뭐예요? 자, 이게 뭐에 영향을 받은 거겠어요? 당나라라고 하면 좀 이게 수나라가 배합할 테니까 북위에서 나온 균전제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 시스템이죠, 그죠? 나라한테 땅을 받고 그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도 내고 그러니까 군대도 가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되고 이런 여러 가지 국가의식이 높아지니까 제가 얘기했었죠. 그 초기 첫 번째 시간에 그 우리나라 그 역사서들이 주로 편찬된 시기 그 삼국 사기나 삼국 유사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외부로부터의 침략이나 정체성으로부터의 위기가 있었을 때 집필이 되게 되는데 혹은 자신들이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 성취했다 라고 느끼게 되면 이 역사서를 편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종대왕이 그 용비어 청가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그 용비어 청가가 세종 위로 6명의 조상을 그 역사적으로 약간 조금 이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좀 홍보 노래로 만든 겁니다. 운율 있게. 그래서 육룡이 나르샤라는 그 너무 옛날 드라마가 벌써부터 됐는데 어쨌든 그 육룡이 나르샤라고 하는 세동 육룡이 나르샤 이렇게 딱 그걸로 시작하고는 그 용비어 청가가 대표적인 그런 이런 역사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또 국가의식을 더 증진시키기 위한 거였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정리한 이 고사기, 일본서기, 그리고 만엽집 같은 이런 시집까지도 이렇게 그러니까 쓰여지고 이렇게 읽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 8세기 말이 되면 자 여러분들 8세기 말이 되면 당나라가 서서히 쇠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서히 쇠퇴하는 이런 당나라로부터 배워오기 쉽지 않잖아요. 당나라가 강력하고 나라가 잘 돌아갈 때는 외국 사신들도 잘 맞이하고 이러기 때문에 주기적이고 정례적인 관계가 그러니까 외교 관계가 가능했겠지만 이게 헤이안초로 천도를 하면서부터 이제 헤이안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이 불교의 개입도 맡게 되고요. 그리고 왕권이 약해지면서 장원이 확대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균전에 반대되는 개념이 장원이다라고 그냥 쉽게 그냥 요거는 대칭의 개념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대칭은 좀 이렇게 좀 맞으니까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혀 다른 그러니까 상반되는 개념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무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 이후에 그 일본의 역사를 막부 정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히데요시 막부 그리고 도쿠가와 막부 그래서 그 막부가 있었던 그러니까 도시의 이름을 따서 에도 막부라고 이제 도쿠가와 이에스가 만든 막부 불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무사 중심의 시대가 점점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 9세기 말부터는 전당사 파견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공식 외교 관계가 이게 멀어지게 되면서 이제 스스로 일본의 풍토와 기호에 맞게 이 국풍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국풍 문화라고 하는 게 이 헤이안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된다면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거든요. 일본에 대해서 나름 잘 이해를 한 다른 나라 학자가 쓴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가 되면 한자 그 동아시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받아들인 이 한자를 이 가나 문자로 약간 나름 축약해서 쓰게 되고요. 그리고 문학도 그 가나 문자를 활용한 문학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주택이나 관복도 여러분들 그 영화 명량에서 보시면 굉장히 일본적인 느낌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복식이나 이런 옷 모양들이 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잠깐 이제 요걸 같이 한번 봐 보시면 자 자료 해석 1번 함께 보시면 자 그래서 그 야마토 정권의 역사적 의미가 뭐냐면 일본 최초로 그 어떻게 보면 그 전국적인 이런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국적인 정권이니까 이게 나라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고조선 같은 그래서 나름의 그런 고조선보다는 좀 발전된 나라인데 어쨌든 그런 그 통일신라 통일신라는 또 너무 이렇게 좀 다른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고대 국가의 형태를 최초로 가진 거다. 그래서 이 최초로 이 불교를 활용해서 이 고대 국가의 기초를 쌓았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다이사 본존불 같이 이런 거대한 석상을 만든 이유 뭐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바로 위진남북조 북조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북조에서 불교를 뭘로 사용했다 그랬죠, 여러분들? 바로 호국불교적 성격이 강하다 그랬죠, 거기도. 그래서 이 불교를 통해서 야 이거 되게 중요하다니까. 이걸 통해서
이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크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게 막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아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얘를 믿음으로써 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왕은 곧 부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사상들이 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일본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3번 뭐죠? 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다 밑줄을 쳤어요. 문화적 특징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니까 밑줄 친 거에 다시 한번 체크만 하겠습니다. 자 견당사가 없어지니까 견당사 중단되니까 바로 국풍문화라고 하는 게 생겨났고 국풍문화의 사례는 한자를 가나문자로 바꾸는 것 그리고 또 뭐예요? 주택과 관복 등 일본적인 특색이 나타나는 것 이것들이 대표적인 이런 국풍문화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기억나는 것들만큼만 체크를 좀 해보시고 이거는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으면 솔직하게 좀 체크표를 비워놔서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하는 거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분 남았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나중에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나요? 네, 질문 있는 사람 없으면은 네, 잠깐 한 1, 2분 정도 예, 네, 쉬었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 거의 다 끝나가니까요. 수업 이 마지막 수업 그 마무리 때 그 출석 확인을 위해서 메시지 좀 남겨주면은 고마울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진도를 빠른 시간 안에 마치고 함께 이런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함께 좀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싶어요. 이 바라는 마음으로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분반에서 이게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 세계사 학습에 대해서 되게 부담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뭐 참고서도 많고 그리고 여러 인터넷 강의나 공부할 수 있는 도구로서 쓸 수 있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되게 고민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네, 잘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역대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업 내용도 충실하게 들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예, 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쌤, 네. 저 질문한 것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잠시만요. 채팅창으로 질문했나요? 네, 그거 보기 힘드시면 말씀드릴까요? 잠시만요. 채팅 들어가서 볼게요. 네, 43쪽 2번. 균전제, 조영제, 부병제, 삼성육부예요. 예, 맞아요. 전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부병제까지만 아니라? 주연제도 있는데, 주연제까지는, 네, 좀 그런데 어쨌든 삼성육부제, 주연제, 42쪽에 보시면요. 자, 그냥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알려줄게요, 그냥. 그 답이 여기에 있는 거 전부 다예요. 아시겠죠? 이게 다 동아시아 문화권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큰 틀에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